사실 여기 뒤에서부터는 사춘기인데, 사춘기 때부터 보면은 이제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학습에서도 얘들이 성취를 못 느끼고, 친구들이 하는 뭐 이렇게 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거에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치료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ITQ 같은 걸 한다든지, 뭐 한자 시험을 치러 간다든지, 뭔가 최종 목표를 짧은 기간 둘 수 있는 걸 연습을 같이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ITQ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노력을 해야 그 결과값에 도달한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상황이라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시험은 제가 혼자 치게 보냅니다. 그러면 애가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엄청 긴장을 해요. 그래서 안 하던 혼잣말도 많이 하고 손을 흔든다든지 그런 행동들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이 치료실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괜찮았는데 낯선 상황에 가니까 얘가 이렇구나. 저는 한편으로 이거 연습할 수 있겠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새로운 곳에 가니까 불안도가 높아지니 이런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갈 곳은 이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 곳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 좋죠. 한자 같은 경우에는 다 동생들이 시험 쳐요. 6세, 7세, 7살 아이들이 많이 시험 쳐요. 그러면 애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난 얘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도 그 장소랑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갑니다. 지도로. 그래서 절대 차 타고 가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보는 거예요. 나 치료실에서는 이렇게 구조화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데 가는 과정에서 얘들이 이걸 조금 힘들어하네? 그럼 다시 구조화된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이런데 이름이 뭐야를 맨날 연습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얼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제 애들 데려다니면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늘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배려하는 상황 말고 일부러 약간 이렇게 보내요. 지역사회에 보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으셔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그런 거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중요해서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으셔야 돼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애들이 노력해서 이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몸은 성장해요. 아이들의 전체적인 인지나 이런 것들 발달은 조금 늦지만 몸은 성장을 해서 또래 아이들이 하는 과정을 또 거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반복해서입니다. 미리 예고를 하시면 가장 좋죠. 특히 사춘기 변화 같은 경우에는 몸의 변화는 같은 동성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슴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털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덜 놀래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이제 고추에 손을 만지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이 되는데 몸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하지마, 안 돼,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 약간 죄의식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조절하는 연습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혼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몽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극을 찾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리 그럴 시기가쯤 되면은 팬티에 뭔가 쉬야를 한 것처럼 묻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그냥 직접 빨래를 시키기, 애벌 빨래 같은 거 꼼꼼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해주시고 그냥 넣는 과정만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빨래 바구니에 넣던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모델링하면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꾸준히 가는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이들은 그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때와 장소를 가리는데 문을 닫고 손을 씻고 위생 이런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방법까지 민망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가 그 시기가 되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방에 딱 문을 닫고 그냥 하다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 몽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옷을 빨아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빨아가지고 그냥 밑에 이렇게 숨겨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하고 나면 손을 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갑자기 왜 손을 씻지? 방에 있다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미리 그런 것들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너무 빈번하거나 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주의를 조금 다른 데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그냥 어느 정도 뭐 조금 자기가 알아서 좀 잘 처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경계선 지적장애 아이들이나 뭐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물 보는 게 생각보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애들이 핸드폰을 스스로 가지고 놀다 보면 불법 광고처럼 쫙 넘어가요. 어느 순간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데?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제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요. 무슨 생각?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꾸 그 야한 거 본 게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야한 거 그거 보는 거는 인위적으로 꾸며진 거니까 실제와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실제 생활도 그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구나, 아니면은 이거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걸 제한할 수 있게끔 핸드폰을 조금 만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OHP 필름에다가 음경을 싣는 부분을 코끼리로 비유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등은 코끼리 왼쪽 면을 닦고 2번은 오른쪽 면을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씻고 나와야 돼. 그 시각적인 도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씻고 나와야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자꾸 눈에 보여주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이걸 안 보고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여자애들 케이스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매번 챙겨야 해요. 그러면 날짜 개념을 알면 좋겠죠. 달력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하면 한다. 한 번 넘기면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예고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리대 까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굉장히 모델링을 많이 잘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뭐 어디 화장실 벽에 보이는 곳에 한다든지 여기 뒤쪽에 이렇게 생리대를 막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위생까지. 그래서 이것도 주기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확실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3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돼 라고 해놓으세요. 아니면 애들이 새는지 안 새는지 몰라요. 그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돼. 그거를 루틴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리 호르몬 때문에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짜증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아픈 경우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다 보니까. 근데 알고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거랑은 천지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조금 피임 교육이라든지 성 이런 거 오픈 채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춘기 때 되면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오픈 채팅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대화를 해서 만나요, 어디서.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궁금증이 생기니까 여자들에서 몰래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는 그 궁금증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애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요. 아는데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조절력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진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많이 되면 좋고, 계속 시각적으로 애들이 스스로 머리 감기가 어려우면 그 아이가 직접 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머님이 머리 감겨주고 샤워하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설프게라도 한 번이라도 되면 그거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다시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조금 꼬질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연습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어머님 도움 있게 같이 한번 해보고, 결국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나중에 되면은 누가 타인이 와서 내 몸을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계속 의존하는 게 생기면 타인이 와서 내 몸을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왜? 나는 계속 도움을 받았으니까. 결국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고,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뭐 어머님들 혹시 옷에 묻으실까봐 옷을 다 벗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이제 목욕을 하신다고. 근데 이 시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고 나는 너가 샤워할래?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같이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부터는 성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혼자 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해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다 보면 이 허들이 없어져요. 네 거, 내 거라는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특히 여자애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 몸을 만져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자연스러우니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구분을 짓는 방법들을 선을 지켜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계속 이 행동을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실 때는 이 가치관을 띄워놓으시면 좋아요. 이 행동이 결국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가? 없어져야 행동해야 되는가? 가져고 가야 되는 행동인가? 연습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가? 지금이 1살이라도 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성인은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 좀 느려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의 범위를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전공과라든지 이제 요새는 우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학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기숙사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 갑자기 독립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교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다 보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성인을 위해서 금전 개념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세금 관련돼가지고 애들이 좀 챙겨야 하는 그런 것들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범위를 좀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전공과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전공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좀 가지고 전공과에 2, 3년을 경험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보호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전공과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분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거기 1인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누군가의 서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인분 할 수 있는데 1인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냐. 그래서 저는 아이가 결국에는 혼자 서야 된다는 거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게 내가 얘보다 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었으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평생 아이들을 이제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얘가 먹고 살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갖춰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친구 같은 경우는 중1의 변기에 앉아있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2의 요이나 변이, 나 배 아파요, 심하려워 이렇게. 이거는 지금 중1, 중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계예요. 이걸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어요. 이 단계를 쪼갈라서 올해는 이까지만 해보자, 이번 달에는 이까지만 해보자 하는 장기 플랜을 세우시면 됩니다. 운동 및 섭취하기, 얘가 밥 수저 이용해가지고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숟가락 이용하기, 그 다음에는 포크, 그 다음엔 젓가락,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점차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목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도 조금 가끔씩 참고하는데 그 국립특수교육원에 적응행동검사라고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라고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체크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기능적 기본의식 인지지만 요거는 난이도별로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렵습니다. 화장실 이용, 요런 게 기본적으로 되는가, 아니면 운동 및 섭취, 여기 보시면 뒤쪽에 젓가락이로 다소 큰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어머님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보면 옷 입기 어려워요. 애들 옷 입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상의의 앞과 뒤를 구분할 수 있는지 난이도 어렵거든요. 약간 요런 부분들을 요대로 입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요거를 목표 삼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게 전공과 4년제 이런 학교, 요새는 평생교육시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가까운 데는 KPS 센터 이렇게, 물론 거기는 이제 학부가 아니라서 장학재단에 돈을 받긴 어렵고 조금 이제 비싼 돈을 들여야 되긴 하지만 예시만 이렇게 2개를 들여드는 거지 굉장히 많아요. 국립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고등학교까지처럼 밀접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조금
안보 떨어져서 애들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기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은 뭐 보호 작업장이나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타벅스 가면은 요새 뭐 장애인 취업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저기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커피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1단계부터 2단계까지 3단계까지는 옆에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목표를 세우시기에 이런 것들을 예시입니다.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아이들에 맞게끔 하셔도 괜찮아요. 뒤에 보면 위생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 가장 간단한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중교통 탈 때도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버스 정류장을 인식을 하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보고 103번이네. 그럼 103번 나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변별해야 되는 거예요. 변별해서 103번이다 타면 단계적으로 찍고 이 과정들이 저희는 자연스럽지만 아이들은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10까지 단다고 어려우니까 오늘 1만 해보자. 오늘 1에서 2까지만 해보자. 1에서 3까지만 해보자. 이렇게 쪼갈라가지고 보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장기 플랜을 세우셔서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과 잠재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절대 가정에서는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을 하는 학교에서도 뭐 어떤가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실에서도 이런 게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실도 이제 굉장히 비싼 돈 들여서 가시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근데 결국에는 일반화도 가정에서 돼야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끌어가는 건 결국엔 주도자는 보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즐기시면서 아이들 같이 하는 그렇게 같이 상생하는 것들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의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멘탈 회복하려고 어머님들이 가끔씩 아버님들 맡겨놓고 여행도 한번 가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원룸 구해놓고 여기 한 블럭이에요. 딱 거기서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싶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어머님들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님들의 행복, 아버님들보다도 어머님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